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그 유튜브에, 블로그에 올리는 동영상, 저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원본에는 장수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요. 그런데 며칠 전 연휴 때 어떤 분이 한글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해서 제가 올린 동영상을 다시 복제를 해서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개씩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뉴스 브리핑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내용도 같이 올려서 잘 모르는 분이 봤을 때는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올린 게 마치 제가 올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혹시 저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하는 분 같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에 신고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그 구글 에서 기반이 된 제 글 복제한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서 그러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올린 내용 5개를 또 복제를 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사칭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여러가지 시선들을 분산시키려고자 하는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이 마지막 기회를 줄 거니까 오늘이라도 그만하세요. 정말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요, 상근 직원 달랑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걸 갖다가 또 대응을 한다고 시간을 또 무수하게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니까 좋습니까? 2월 12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어제 4시 50분 기습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40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나가라. 그리고 한국의 개성공단의 설비, 자산, 각종 완제품, 원자재, 기계 전부 몰수한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공단 지구를 폐쇄하고 군사 통제 지역으로 선포한다 했고, 판문점에 있던 적십자사 연락망 그리고 남북 간의 이 군사 연락망 전부 폐쇄해 버렸습니다. 초강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북한의 이 대응은, 우리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대응은 매우 기습적이고 애척불허한 행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수들,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한다라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의 강경 대처에 대해서 또 다르게 우리의 허를 찌르는 기습적인 강경 대처를 해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에스컬레이션 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북한의 이 기습적인 주방 발표가 있기 전에요, 우리는 2, 3일에 걸쳐서, 혹자는 한 일주일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주요 물자와 인력을 철수시키겠다. 그래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업체당 트럭 한 대와 기사 한 명을 북한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고,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 측 근로자들이 북한 개성공단의 물자를 남측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제지하지 않다가 이 북한이 기습적으로 모든 물자나 이 시설, 장비를 가지고 노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 나오는 이 개성공단 한국 상주 인력의 소지품도 개인 소지품이 아닌 건 다 뺏어버렸고, 늦게 나간다고 벌금까지 50분 물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쪽 현장 담당자가 정부 측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는데요.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당황을 합니까? 우리 뜻대로 그 물자 다 빼오고 사람 다 빼오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사람만 나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사람만 100% 빠져나오면 그걸로 끝,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세계 나가기로 작정했다 하면 그때는 모든 걸 다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물자 빼오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게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당장 지금 국내에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정치권에서 내분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굉장히 떠들어댈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개성공단 몰수 추방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현재 이 부분을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치닫으면서 치킨 게임식의 군사 대결 상황으로 간 것은 이 한국 정부도 잘못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되기 전에, 한미일의 대북 제재가 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은 무시했고요. 정부 여당이 총선 전략으로 이 부분을 전개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결국은 남남 갈등으로 굉장히 심하게 몰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지금 한국의 안보 위기를 한마디로 이 북풍 공세, 정부가 북한을 이용해서 안보 위기를 조성해서 총선에 이기려고 한다라고 몰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개성공단을 열고 수많은 돈을 경협자금이니 뭐니 갖다 주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해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개성공단 문 닫자 말자 소송하겠다고 야당이 나서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23조를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청와대는 개성공단 중단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다 이랬고, 과거 5.24 조치 때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일반 행정작용과 똑같이 볼 수 없다라는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민주 측에서는 5.24 조치는 법조항이 없었지만은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이런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변도 기업 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면서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초국가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적 근거를 따집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데서요. 대한민국의 헌법 23조는 정확하게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성공단이 한국 정부의 행정 영역이 미치는 공간입니까?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보장을 합니까?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재산권이 날아갔다고요? 그러면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잘 돼가는데 정부가 재산권을 갖다가 보장 안 했습니까? 개성공단의 폐쇄와 몰수를 누가 했습니까?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쇄, 몰수는 북한 정권이 한 겁니다. 근데 정부한테 책임을 물어요? 정부가 그냥 가동 중단을 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다 제재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유엔과 주변의 우방과 중국 등의 북한과의 거래를 다 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북한에 돈을 퍼주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소송으로 합니까? 자, 또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본인이 DJ 운운하면서 DJ의 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정배 의원은 이 포용정책, 햇볕정책 외에는 북한에 대한 정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남북열차운행이 MB 때 중단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마저 폐쇄했다. 햇볕정책의 대표적 성과이자 12년간 남북경제협력무의 모델이 되었던 이 소중한 자산이자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단을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북한은 아마 세게 나올 거다. 북한은 개성공단 자리에 있던 장사정표를 후방으로 이동했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전해지는 등 기여를 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개성공단에 있던 거를 개풍 옆으로 옮긴 게 그것이 무슨 후방으로 이동했고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가 방사포 사정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십 킬로 날아가는데 몇 킬로 옮긴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먹어야 될 부분은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운운하면서 통일 대박이라고 말했던 부분과 작년 중국의 열병식에 가서 중국과의 관계가 최상이라서 북한을 통제할 걸로 믿는다라고 한 것과 사드 배치에 한동안 소극적이었던 것, 중국을 의식하고 북한을 의식했어요. 그 부분이 박 대통령이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내린 결정은 어떠한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고요. 소송해봤자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즉 평화정착과는 거꾸로 가는 흐름에 대해서 자신들이 평화교류협력 차원에서 북한을 개방시키겠다고 북한과 화해로 이렇게 나가겠다고 했던 개성공단 등 이런 화해협력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지는 않고 오히려 도둑이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격으로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1년의 국제 외교관계,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폐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됐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북풍공세 운운하면서 판을 벌리다가는 야당의 괴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개성공단 문제가 입주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정부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얽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우리 자산의 전면 몰수 동결은 이 국제법상 자산 동결은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국제사회가 다른 특정 국가에 가하는 경제 제재지만 해당 국가가 상호 협정이나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한해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근거가 국제법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남북 간의 이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요. 2006년 체결됐습니다. 상대방의 투자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규정을 북한이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몰수하고 동결하고 국제법을 위반해봤자 우리가 대응할 부분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이런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사실상 쓸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냥 한 1조 원쯤 되는 기업들의 자산과 정부에 투자한 시설들이 그냥 날리는 겁니다. 현재 124개 입주기업의 총 투자액은 5,500억이고요. 도로, 정수장, 송배전 설비 등 정부가 투자한 것은 4천억 정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 물자 좀 더하면 1조 한 1,0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거 깨끗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집착할 방법도 없고요. 문제는
이 뻗기고 몰수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벌어질 우리 남청 내부에 있어서 남남 갈등, 각종 소송 사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